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신동철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인문논술 맡게 된 장백산입니다. 어머님들 아마 자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색감을 조금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켜버리니까 화면이 너무 잘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비슷한 화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T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이제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뭔가 어머님들한테 좀 세게 말하면 막 겁주고 막 어머님들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회가 있을 수 있을 테고, 조금은 지루하지만 유의미한 정보들을 많이 드리는 설명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고민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후자를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다소 지루하실 수는 있을지라도 어머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용인외고,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용인외고를 하면 잘 모르죠. 외대부고 졸업했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했고,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수료하고, 현재 신동철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인문논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기 표지에도 써놨다시피 결국은 수능 최저거든요. 사실 논술 경쟁률에 대해서도 어머님들께서 혹은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 논술은 로또가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최초 경쟁률이랑 실질 경쟁률이 많이 깎여요. 그래서 조금 역설적이게도 제가 인문논술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께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논술 하시는 거 좋지만 수능 반드시 잡고 하셔라. 그래서 논술은 제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 한국외대 제 기억으로 중국어 교육학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질 경쟁률이 1대1이었어요. 수능 최저 때문에 다 날라가고요. 2대1이었거든요. 근데 한 명이 시험장에 안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1대1이 됐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겠지만 그만큼이나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자료가 뭐냐면, 물론 제가 수능 최저 기준들을 모두 보여드릴 건데 올해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학교들 몇 개만 딱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변화 사항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최상위권 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고려대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려대가 이제 아직은 올해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논술을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시작을 하면서 경영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을 4합 5로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거를 이제 4합 8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편리한,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한 접근성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낮아지는 건요, 대부분 학교들의 어떤 공통된 성격입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좀 낮추고 있고요. 또 내신 반영은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서강대인데요. 서강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 기준은 4합 7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좀 흥미로운 건, 원래 학생부 반영도 그렇게 많이 안 하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학교였는데 올해부터 아예 학생부 반영 안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런 최상위권 학교들도 최상위권 학교들이지만 적지 않은 학교들이 논술의 어떤 소비층이라고 할까요? 주된 타겟층이 어딘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을 어떤 학생들이 하냐면, 수능 최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내신은 조금 힘든 친구들이 하는 게 보통은 논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어머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재작년이죠. 서울여대 학종이 일본어 학과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5가 떨어졌어요. 1차를요. 그러니까 사실은 2등급 중반부터 나가리만 되기 시작해도 내신으로 적어도 학종으로 인서울은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신 한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수능도 곧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합 7은 얼추 맞춰요. 하다못해 2합 5는 맞춘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한테 뭐 서강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의 논술 학교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신은 조금 부족하지만 수능은 잘할 수 있어. 내가 상합 7은 맞출 수 있어. 혹은 뭐 2합 5는 맞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한양대예요. 한양대가 굉장히 특이한 게 원래 아주 오랫동안 수능 최저 기준이 미적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없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천하제일 논술대회가 한양대회였어요. 여기가 경쟁률이 200대 1, 300대 1 이렇게 갔었거든요. 제가 최고로 봤던 게 인문계열 300대 1까지 봤었어요. 290대 1이었나? 근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6 학년도부터 갑자기 삼합7의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학생들한테 경쟁률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도 우리가 아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게 됐죠. 제가 작년까지만, 정확히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제 학생들한테 한양대는 지원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떠나서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부터라면 한양대 얼마든지 지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가 인문 계열이 원래 3합 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철학과 이런 학과들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3합 6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2등급 3개일 건데 올해부터는 일반 계열에서 2합 5로 바꿨습니다.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뭐 남학생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여학생이라면 저는 이화여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도 좀 비슷한 결입니다. 뭐냐면 성신여대랑 광운대가 어쨌든 학생부 반영을 했었고 특히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성신여대는 학생부 반영 안 하겠다고 했고요. 광운대도 학생부 반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신여대도 성신여대인데 광운대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요. 광운대가 원래 학생부 교과 반영이 30%였어요. 라는 건 제가 농담 삼아서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수능 최저가 없긴 하지만 저거 논술 아니다. 저 교과 전형이다 그랬거든요. 교과 반영 비중이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논술 반영 비중이 아예 100%가 돼버렸으니까 내신이 조금 많이 무너진 친구라 할지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여대는 아예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없이 그냥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최상위권 학교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최상위권을 지원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키워드는 3합6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학교들이 2등급 3개, 뭐 4개인 학교도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등급 3개를 요하는 학교들이 대략적으로 본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요건 이제 자료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4합 8이에요. 그리고 한양대랑 서강대가 3합 7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부러 이 친구들은 빼고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합 5예요. 그런데 제가 이 3합 6 사이즈에다가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경희대는 탐구를 평균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뭐 한양대다 그러면은 뭐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뭐 생윤 뭐 아니면 사문 2등급 이런 식이면 상합7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희대는 만약에 사탐을 넣을 거라면 두 과목을 각각 볼 것이 아니라 합쳐서 평균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친구들은 반올림도 아니고 그냥 올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윤이랑 사문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문이 2등급 나오고 생윤이 3등급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평균 내면 2.5죠. 그러면 경희대는 3등급으로 계산합니다. 그거. 올림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건 3합6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같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열에서 2합 4, 어쨌든 2등급 2개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D, LT라고 해서 조금 더 어려운 학과들은 2합 3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친구, 최상위권 친구들이라면 2등급 3개를 가져간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학교들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성균관대랑 중앙대에다가 좀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성균관대가 탐구 2과목을 각각 반영해요. 다른 학교들은 한 과목만 반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는 국영탐 이런 게 되지만 국탐탐, 영탐탐 이런 게 안 돼요. 다른 학교는 대부분 탐구를 하나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성균관대는 특이하게 영탐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재작년쯤부터 계속 가져가고 있는 기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머님들께서 종종 질문하시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게 굉장히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바뀌고 난 뒤에 결과를 봤을 때는요. 결론적으로 경쟁률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적어도 그게 갈라지는 게 크게 차이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영 혹은 뭐 국수영에서 2등급을 2개 가져가기 힘든 친구라면 탐구 2개를 좀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성균관대 노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나 성균관대가 제가 아마 뭐 추후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던가 할 텐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문제가 형식성이 다소 강해요. 그러니까 좀 오랜 기간 딱 연습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균관대 좀 반드시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가 3합6인데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네모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탐구 하나 들어간 건 똑같습니다만은 말이 특이하죠.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계산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특이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어 1등급, 영어 2등급, 뭐 사문 4등급 이렇게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원래 3합 7이거든요. 그런데 영어가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거니까 중앙대 한에서는 3합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최상위권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 영어가 1등급이 고정적으로 안 나와요. 2등급이랑 간당간당해요. 하는 친구들은 중앙대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등급까지도 무조건 1등급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앙대를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써놓긴 했는데 교과 20%를 반영한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부분 학교들이요. 이 인문논술에서 교과를 반영할 때 완전히 등급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정 등급의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은 만점, 뭐 내신이요. 평균 뭐 2등급은 99점. 3등급은 98점 이렇게 가다가 뭐 학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6등급에서 값이 70점 이런 식으로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5등급 이상만 와라. 5등급 이상은 와도 되는데 그 아래는 오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중앙대는 그 선이 7등급이에요. 6등급까지 한 95점 뭐 이렇게 깎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말 크게 안 깎여요. 그러다가 한 7, 8등급 가면서 갑자기 확 60점 확 깎아버려요. 그 말인즉슨은 한 6등급, 7등급까지는 와도 괜찮다는 게 중앙대의 명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내신 폐기하지 싶긴 한데요. 뭐 자기들이 원한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조금 3합 6이 되는 학교들이 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좀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인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2합 5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많은 학교들이 2합 5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기만 하셔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여대 일반 계열이 이제 2합 5고요. 건국대 2합 5고, 동국대 2합 5고, 뭐 일반 계열이요. 홍익대가 3합 8. 그럼 사실 2합 5에다가 3등급 하나 더하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리고 숙명여대 2합 5, 국민대 2합 6, 숭실대 2합 5, 세종대 2합 5. 그러니까 이화여대부터 세종대까지 싹 다 2합 5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죠. 물론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 다 때려치고 2과목만 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부담이 덜 수 있겠다는 거고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케이스긴 한데 이제 선생님 저는 수능 잘해서 모의고사를 잘 봐서 2합 5 학교 굳이 쓸 필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겁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겁이 많은 성격이라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백상이 넌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항상 야 이거 하나만 넣자. 뭐 숙명여대 하나만 넣어놓자. 누가 아냐. 그랬다가 3합 6 다 날리고 2합 5 관학교 학생들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작년은 불수능이어가지고 애들이 등급을 못 맞추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조금 물수능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급 맞추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2합 5 학교들을 한두 군데 넣어놓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선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다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좀 보고 싶은 곳은 역시 이화여대랑 국민대일 거예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상위권 학교인데 원래 3합 6이었다가 2합 5로 떨어졌거든요. 여기 제가 스크랜튼이라고 써놓은 건 제가 괄호를 써놨지만 이제 자유전공 학부예요. 여기는 포기를 안 하고 3합 5라고 아직 유지를 시켜놨는데 자유전공 외에 다른 모든 대부분의 인문논술 계열들은 2합 5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학생이라면 충분히 노력을 볼 수 있는 학교인 거죠. 다른 모든 학교들 다 중요한데요. 제가 국민대에다가 굳이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국민대가 특이하게 2합 6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야 좋은 거죠. 저희로서는 3등급 2개 나오면 되니까 좋은 거긴 한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 위로도 아래로도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2합 5를 설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2합 6을 했다는 것은 학생 입장으로는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리고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어차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8월쯤 해서 제가 제 수강생이랑 어머님이랑 원하시면 아버님도 같이 3자 대면 혹은 4자 대면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서 접수를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학교 추천을 해드려요. 이 학생의 실력과 스타일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이 학교가 좋겠다라고 가능하면 6장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건국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2합5는 맞출 수 있는데 내신이 조금 많이 힘든 친구들이 건국대를 지원하는 거고요. 반대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반 기준으로 교과 20%가 들어가고 출결 10%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신이 조금 괜찮다. 혹은 반대로 말하면 출결에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건국대를 지원한다는 느낌이 맞고요.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내신도 한 5등급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동국대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머님들께 좀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게 아마 배포 자료에 이 숙명여대가 뭐 미반영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죄송해요. 10% 반영이에요. 근데 사실 뭐 상관없는 게 10% 반영이나 미반영이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랑 세종대를 보셔야 되는데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20%긴 한데 내신 반영 비중이 그러니까 비중이라기보다는 내신 반영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상대적으로 세종대는 내신을 좀 많이 보고 빡빡하게 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논술 실력이 아주 좋진 않은데 왜냐면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쉽거든요. 내신은 자신이 있다.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이 세종대예요. 선생님 그럼 그 내신이 어느 정도 높을수록? 네. 그거 말씀 잘 주셨어요. 4등급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대에서의 어떤 논술 합격권이라고 할까요? 네, 4등급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2합 4고요. 그리고 컴퓨터학과랑 무슨 AI 머시기 학과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2합 5인데 수학을 무조건 넣어서 2합 5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중위권을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2합 7이 메인 포인트죠. 특히 성신여대가 2합 7로 재작년에 내려왔다 보니까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연대미래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항공대가 2합 6위권인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2합 7 맞추면 여학생 기준에서 지원할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여기는 서울 캠퍼스랑 시험을 똑같은 문제로 당일에 같은 날에 보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 기준은 달라요. 용인에 있는 데거든요. 처인구에 캠퍼스가 전과가 되는데 여기는 1합 3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학교들 학생부 미반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예를 들어서 여학생 입장이라면 2합 7 혹은 남학생 입장이라면 한 2합 6까지 그래서 제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되게 많긴 해요.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서 이제 2합 6, 2합 7 맞춰가지고 항공대, 연대미래 지원하고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 기준이 아예 없는 학교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능 2합 7까지도 힘든 친구들이 사실상 노리게 되는 학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이 빨간색으로 광운대 가톨릭대 그리고 경기대를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단국대, 서울여대, 인하대, 아주대는 교과 반영 비중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학생들한테 그래요. 이거 교과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신이 낮아도 합격한 케이스는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난이도는 있어요. 그런데 광운대가 저는 참 너무 좋아요. 올해까지만 해도 내신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운대도 학생들한테 이거 교과다 하고 댕겼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6학년도부터 갑자기 학생부 미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운대 수능 최저 맞추기 힘든 친구들이 반드시 노려봐야 될 학교 같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뭐 10%인지 20%인지 나름의 비중이 있는데 기본 점수를 줘요. 교과 반영에. 그래서 걔들이 얘기를 하는 게 실질 반영 비율은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뭐 숙명여대보다 낮은 거죠. 실질 비율이 7%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대도 참 좋은 게 경기대는 이제 광운대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재작년까지 내신 반영 비중이 40%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죠. 내신이 7등급이었던 친구가 경기대를 예비번호 받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비로 붙었어요. 몇 번 돌고 이제 한 이틀 동안, 아니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시달렸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막 예비 지금 7번 돌았대요. 막 그래 알겠어. 나 좀 자면 안 될까? 막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7등급으로 잘 써서 40%대 붙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겨울부터 저랑 쭉 해왔던 친구예요. 1년 내내 쭉 해왔던 친구가 경기대를 봐서 붙었는데 작년부터죠. 교과를 10% 반영 수준으로 확 낮췄어요. 그럼 이 친구들도 내신 반영 비중은 거의 없애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운대, 가톨릭대, 경기대 좀 주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요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이 계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세요. 특히 인문논술이 계열을 나누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표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계열을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주 크게 나누면요. 3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따라서는 그냥 이걸 한꺼번에 다 퉁쳐가지고 인문계열 이렇게 뽑는 학교도 있고요. 인문사회 합치고 상경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상경 합치고 인문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열을 구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인문계열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문사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어문계열 쪽을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인문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여기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낮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추천하긴 하죠.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간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6장이 만약에 저한테 다 주어진다면 꿈은 1장 정도만 쫓자. 나머지는 좀 우리 현실을 좀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뭐 여담이지만은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학생들께서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8월 달쯤에 저랑 많이 싸우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꿈 말고 좀 합격 좀 하자 요거고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그래도 해가지고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좀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계열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사회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보통 미디어 컨텐츠가 이쪽에 많이 가 있고요. 이제 옛날 말로는 이제 언홍영이라고 하죠. 요즘은 언홍영이라는 게 없어진 것 같고 대부분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경 계열이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경쟁률이 높긴 한데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학교에 따라서는 상경 계열에서 수리 논술을 내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학생들이 이제 수학 문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학 문제가 없는 상경 계열이 있는 학교들 대표적으로 거기가 이제 동국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은 외대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수학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경쟁률이 이만큼 올라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대, 경영학과 경쟁률 많이 낮아져요. 수리 논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상경사회계열을 분리해서 내는 학교가 어디냐. 바꿔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몇몇 학교들 말고는 다 하나로 합쳐보는 거예요. 그냥 인문계열 퉁쳐가지고 경영학과든 뭐든 인문 문제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경계열이나 사회계열을 분리하는 학교가 이렇게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화여대, 건국대, 숭실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나뉘는 게 서강대랑 한국외대는 수리논술은 안 내요. 즉 사회계열이나 상경계열을 나누긴 하지만 수리논술이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 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 한양대,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숭실대, 이화여대는 수리논술을 내요. 사회계열이 됐든 상경계열이 됐든. 근데 어머니께서 좀 특이한 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거 순서 일부러 이상하게 섞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벌주의가 좋지는 않지만 건국대가 중앙대 위에 있다거나 이게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건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수리논술 미출제하는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서강대랑 한국외대입니다. 그럼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고요. 딱 하나 달라져요. 소재 달라집니다. 여기는 인문사회계열이랑 경영경제계열을 나눠서 시험을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형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도 이걸 크게 가리진 않습니다. 제가 서강대도 수업 시간에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려주는데 그런데 여기는 소재가 다를 뿐 푸는 접근 방법 자체는 다른 인문계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조금 있는 친구면 접근하기가 좋아요. 경제학에 대해서요. 서강대 경영경제계열, 그러니까 정확히 이 친구들은 경제경영계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를 대전제로 깔고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뱅크런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부산 어디 있었죠? 뱅크런 사태가 이제 저기 은행 망할 것 같으면 사람들 다 달려가는 이제 뱅크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상경계에서 서강대에서 문제에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뱅크런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파산할 것 같으면 고객들이 달려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풀어 설명하거든요. 채점 기준에 뱅크런이라고 쓰면 더 좋겠다라고 써 있어야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경제학적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게 서강대학교의 유명한 이제 스타일이에요. 경영 경제 계열이 이제 수리논술이 나오진 않지만 경제학 기본 배경 지식을 요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르게 나눠요. 아까는 인문사회랑 경영경제를 나눴다면 한국 외대는 인문계열이랑 사회계열을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경영경제, 정치외교학, 미디어 콘텐츠 모두 사회계열로 나뉘게 돼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요 다 비슷한데요.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요. 사회계열은 영어 제시문이 아니라 도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저랑 같이 수업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인문계열 문제 풀게 될 거고요. 사회계열 문제 풀게 될 거예요. 근데 풀어봤을 때 선생님 저는 이 영어가 조금 어려워요. 하면 넌 사회계열 가야지. 혹은 선생님 저 영어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사문을 못해서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래 넌 인문계열 가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요건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제가 천천히 깨달아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어머님들께서 종종 하시는 질문이 한국외대 영어가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거든요. 이게 1대1 구분은 대응은 안 되겠지만 제가 수능 5등급, 그러니까 수능 영어 5등급 친구까지도 독해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물론 그 친구가 좀 특이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적어도 제가 실제로 확인한 바로는 수능 영어가 한 4, 5등급 돼도 한국외대의 영어 제시문 읽는 독해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외대 인문계열 영어 제시문은 시간 잡아먹기용이에요. 독해에 좀 시간 빼가지고 학생들 어렵게 하려고. 그리고 사회계열의 도표 같은 경우에도 사문보다 한참 쉽게 나와요. 요즘 사문은 되게 어렵잖아요. 도표 막 엄청 꼬여있고 숫자 이만큼 나오기 뭔가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외대 사회계열의 도표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우상향 찍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프가 되게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다. 어쨌든 간에 두 학교 모두 수학 실력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리논술을 제하는 학교는 어디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대,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숭실대, 그리고 이화여대 요렇게이거든요. 제가 순서를 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경영경제계열 그리고 인터칼리지라고 하는데 그냥 자유전공이죠. 여기에서 수리논술을 출제를 해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문계 학생, 뭐 인문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수능 수학 2등급 확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도 한 번쯤은 재고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봤어요. 수능 수학이 한 2등급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친구인데 선생님 풀 수는 있는데 좀 빡빡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놀랍게도 건국대가 그 정도예요. 저기도 경영경제 계열에서 건국대 막 뭐 부동산학과 이런 데인데 거기서 수리논술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한양대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건국대도 한 2등급 확정적으로 나오는 친구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수학이요. 수능 수학 모의고사가 좀 그냥 인문 계열로 가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숭실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좀 흥미로운 게요. 제가 순서는 이렇게 써놨지만 오히려 숭실대 경영경제계열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는 한 3등급 정도는 확정적으로 나와야지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대1로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숭실대가 제일 어렵고요. 중앙대, 경희대의 수리논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워요. 요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중앙대, 경희대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헷갈리셔서 어머니께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나중에 원서협서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인문사회랑 경영경제를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삼합육 맞추고요. 미디어 컨텐츠를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수학을 못해요. 라고 하면 중앙대는 쓰라고 하죠. 왜냐하면 거기 인문사회로 합쳐 쓰고 경영경제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는 사회 계열이죠. 그래서 수학을 좀 못해도 중앙대 씁니다. 경희대는요. 인문이랑 사회로 나눠요.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가 사회다 보니까 경희대에서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뭐 정치외교학과 가려면 수리논술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친구들이 그렇게 확 나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친구들이 미디어 컨텐츠나 정치외교학과 좋아하다 보니까 수학 실력에 따라서 중앙대와 경희대는 지원하는 학과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두렵긴 한 게 적어도 이 친구들이 명시는 그러니까 입시 요강이나 시행 계획에서는 우리는 확통해서만 내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근 5개년간 계속 확통해서 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을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확통해서 나옵니다 라고 했다가 만약에 아니면 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건데 저도 지금까지의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그냥 아예 확통으로 마음 돌린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가 굉장히 좀 거슬리는 학교예요. 왜 거슬리냐면 이 친구들이 2021년도인가 22년도인가에 문제 유형을 한번 싹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논제가 데이터가 한 4개년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권 사실상 쓸모가 없어졌으니까요. 첫 해에 글쓰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계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쓰기가 조금 쉽게 나왔고 수학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친구 걔 군대 갔겠구나. 그 해에 글을 조금 못 쓰는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경희대 경영에 붙었어요. 뭐 못 보겠죠. 군대 갔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선생님 저는 제가 갈 줄 알았어요 하는데 이제 저는 속으로 난 너 못 갈 것 같았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그 후로 제가 좀 말이 조금 직설적이어도 이해해 주세요.
경희대가 약간 D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이게 좀 아니다. 우리 그래도 인문계열 뽑는 건데 너무 글 못 쓰고 수리 잘하는 애들만 뽑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후로 계속 글은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수학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적어도 작년까지의 경향이에요. 올해는 죄송해요. 제가 아직 무서워서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치르고 온 학생들한테 좀 그렇잖아요. 시험 치는 지 아직 얼마 안 되는데 야, 잘 나왔냐? 이거 뭐 나왔냐? 이거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내가 못 물어봤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는 2차 함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통이 아니라 수원수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쉽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거 제가 배포용에도 안 넣어놨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아, 선생님 뭐 수리 문제가 어렵진 않아. 이 친구가 수능 수학이 계속 4등급이 나왔던 친구예요. 모의고사도 4등급 나왔고 제가 알기로 수능도 4등급 나왔나? 5등급 나왔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쓴다고 박박 우기길래 그냥 그래. 한 6장이니까 한 장은 써라. 이제 쓰게 했어요. 아,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제 예상을 비선나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내신이 한 2등급 때인가 그래가지고 학종을 서울여대인가 어디를 썼어요. 아, 맞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2등급 때 서울여대면 학종 붙겠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경희대 미디어 컨텐츠 써? 그래? 뭐 약간 이랬어요. 어차피 서울여대 붙을 건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정작 서울여대 1차 떨어지고 이 친구 경희대 미디어 컨텐츠 붙었어요. 저도 놀랬죠. 너 서울여대 떨어졌다고? 뭐 그때부터 식은땀이 큰일 났다. 얘 경희대 안 될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수능 수학 4등급 친구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프 2차 함수에서 나왔다 그래요. 제가 카톡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수원수투에서 나온 거죠. 이 친구는 얘 경희대 경영 갔던 이 친구는 원래 수학 나쁘지 않게 하는 친구였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숭실대는 오히려 거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고요. 그래서 경희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위험하지만 한 4등급도 합격은 하더라. 풀어서 풀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인문 1계열이랑 인문 2계열이라고 지들 멋대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결국 인문 계열이랑 사회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인문 2계열, 그러니까 사회 계열에서 수리 논술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어머님들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수리 논술이 굉장히 단순해요. 자료 해석이랑 섞여 있는데 거의 사칙연산하면 풀 수 있다 정도, 평균 계산하는 정도의 수리 논술이라서 네, 저는 적어도 수학 실력 때문에 어떤 여학생이 이화여대 인문 2계열 지원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인문사회 계열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출제하는 학교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고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들 좀 대략적인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미적용이고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4.8로 올해 이제 고정이 됐죠. 그리고 두 학교 모두 내신 보지 않습니다. 내신 보지 않고요. 연세대학교가요, 어머님들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인문사회 안 가리고 모두 수리 논술을 냅니다. 무조건 수리 논술을 풀어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기긴 한데 제가 갈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연대 논술 철학과로 붙었을 때는 수리 논술을 안 봤었는데 어느샌가 바뀌어가지고 수리 논술을 무조건 보게 됐고 영어 제시문도 무조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난이도가 좀 있고 수리 논술도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수학 실력이나 영어 실력이 조금 안 되는 친구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합격자 인터뷰한 유튜브 영상이 함께 링크로 나간 걸로 아는데 그 학생이 제 제자 중에서 연대 논술로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논술은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겨울부터 해가지고 한 8월, 9월까지 완성을 시켜놓는 거고 자기는 연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수학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친구가 한 1월인가 그때쯤부터 왔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대학교는 적어도 지금 작년 모의, 그러니까 올해 모의죠. 올해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한 13년 만에 재개하는 거죠. 인문사회 상경 안 나누고 문제 유형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수리 논술 전혀 안 나왔고 영어 재심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4합8 맞춘다면 고려대학교 한번 이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이건 제 기우일 수 있는데요. 너무 그리고 올드한 얘기긴 한데요. 제가 대입할 때는 고려대에서 수리 논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갑자기 왜 또 안 내고 난리지? 막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른다라는 느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4합 5였다가 갑자기 4합 8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휙휙 바뀌는데 올해 또 뭐가 어떻게 될까 싶은 걱정은 좀 있어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모의를 봤을 때요. 이것도 좀 오랜 기간의 기본기 다지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3합 6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죠. 탐탐이 되는 학교죠. 네. 근데 여기는 유형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내신 반영 비중도 제로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좀 오랜 기간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를 논술로 지원해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면 3합6은 수월하게 맞춰요. 그리고 원래 그나마 내신으로 변별력이 생겼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게 되니까 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답안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친구여야 돼요. 1번 100%, 2번 100%, 3번 100%로 써야지 붙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요 유형들 자체는 뭐 분류 요약, 자료 해석, 비판 평가, 견해 제시 이런 유형 자체는 다른 학교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되게 빈출 유형이거든요. 유형 자체가 막 특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요 유형들을 다른 학교를 통해서라도 아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인데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2합 5고 내신 반영 비중이 10%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의미 없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6등급이었던 친구가 숙명여대를 붙은 친구가 있어요. 뭐 그 친구가 지금은 근데 숙명여대 붙었는데 안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리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저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이라 하면 성균관대랑 덕성여대의 딱 중간인 거예요. 덕성여대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고요. 성균관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숙명여대의 재시문 난이도가 중간 혹은 성균관대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정도의 난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계열 안 나누고요. 모든 문제가 똑같이 1번에서 도표 나오고 2번에서 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총 1800자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도표 문제 900자, 글로 된 문제 900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네, 마지막으로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동덕여대랑 같다고 보셔도 돼요. 수능 최저가 2합 7인 것도 똑같고요. 내신 반영 비중이 제로인 것도 똑같고요. 재시문 난이도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수월한 난이도. 그래서 한 500자 정도의 답안을 두어 개 쓰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동덕 덕성여대 혹은 서울여대를 굉장히 이제 애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덕여대나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2합 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학생들이 수능에서 무너지고 동덕 덕성에 구원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그건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원래 한 2합 5 정도로 설정을 하고 제가 사정 해가지고 2합 7 하나만 넣자. 제발. 동덕이죠? 네. 동덕 하나만 넣자. 제발. 궁시렁 하면서 넣었죠. 근데 다 떨어지고 동덕 하나 남아가지고 동덕 하나 실험 치고 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여학생 사이에서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동덕 넣으라고 말씀해 주신 쌤한테 가장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제 엄청 싸우거든요. 제가 어머님이랑 저랑 한 팀 먹고 애랑 2대1로 엄청 싸웠어요. 동덕 덕성 제발 좀 넣자.
근데 이제 선생님 싫어요. 숙명여대 넣을래요. 그래서 아니 엄청 싸웠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합칠로서의 어떤 동덕여대나 덕성여대를 넣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